3차 신경통이 아닌 사람들이 3차 신경통으로 오진이 돼서 결국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꼭 좀 그분들한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 전문 아나운서 강유진입니다. 지금까지 얼굴 통증을 그냥 가볍게 넘기셨다면 이 영상을 오늘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신경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분 손병철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입니다. 네, 아마 3차 신경이라는 그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참 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3차 신경통,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3차 신경이라는 것 자체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신경이라는 것은 포크처럼 신경이 세 가닥으로 나눠 있다고 3차인데요. 얼굴하고 눈, 코, 입, 안,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어느 순간 양치할 때,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이런 신느낌들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찌르는 듯이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문제는 이 3차 신경은 순간적으로 팍팍 오는 통증이 매우 심하고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생기는 반복적으로 순간적으로 팍팍 찌르는 통증을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얼굴, 뭐 입, 안, 네. 뭐 혀 이런 쪽의 모든 통증을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신경을 3차 신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3차 신경통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3차 신경통은 대부분 뇌 안에서 3차 신경이 이렇게 얼굴로 나오는데요. 요 뇌 안에서 신경이 나오는 길에 주위에 있던 혈관들이 살다 보면 늘어져서 신경에 들어붙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빈도는 10만 명당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 생기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혈관에 들어붙으면 혈관이 맥박이 뛰지 않습니까? 팔딱팔딱 뛰는데 뇌 안에서 3차 얼굴 감각 신경에 혈관이 붙어서 계속 1년 365일 맥박으로 신경을 가하는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경에 흥분이 생겨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경에 흥분이 생겨서 우리가 세수할 때, 양치할 때, 말할 때, 씹을 때 이 순간적인 이 느낌들이 뇌로 전달되면서 갑자기 여기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픕니다. 결국 그 뇌 안에서 신경이 혈관에 눌려서 발생하는 게 3차 신경통이고요. 만약에 이 신경이 뇌 안의 경로에 유착이 생겨도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께서는 3차 신경통은 뇌 안에서 3차 신경이 혈관에 눌려서 생긴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눌림, 압박에 의해서 3차 신경통이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3차 신경통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3차 신경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3차 신경통이 꼭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간적으로 와야 돼요. 반드시 순간적으로 세수하다가 양치질할 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왔다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신경 흥분으로 생기는 3차 신경통이고요. 이게 없이 그냥 우리하게 아프다, 욱신욱신하게 계속 아파요. 그건 3차 신경통 아닙니다. 근데 실은 팍팍 찌르는 3차 신경통보다 우리하게 아픈 얼굴의 신경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낫질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선생님 약 먹다가 여기 갔다가 치과 갔다가 신경 갔다가 신경과 갔다가 몇 년 지나다 보면 의사들도 지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아파지기 시작하면 3차 신경통이니까 가서 수술하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3차 신경통이 아닌 사람들이 3차 신경통으로 오진이 돼서 결국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꼭 좀 그분들한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3차 신경통은 반드시 순간적으로 유발돼야 됩니다. 요걸 이해하지를 못하면
의사들도 가끔 실패할 때가 있고 선생님들도 이거 왜 이렇게 안 낫지? 3차 신경통이 안 낫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3차 신경통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진단이나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진단은 증상, 1번 증상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MRI라고 하죠. MRI를 찍을 때 주의하실 점은 일반 MRI를 찍으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신경과나 일반 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뇌혈관 MRI를 먼저 찍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뇌졸중 위험성이 있을까봐 혈관 보는 MRA 하고 MRI 복합체 MRI를 먼저 찍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뇌혈관 증상이 아니고 3차 신경통 증상으로 MRI를 찍으시려면 반드시 뇌신경을 보는 MRI를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3차 신경이 혈관에 눌려서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3차 신경을 아주 약한 단면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혈관하고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MRI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 MRI에는 특수한 MRI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차 신경통 유발되는 증상, 순간적으로 왔다 가는 증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MRI를 해야 되는데 MRI는 신경이 혈관에 눌려있기 때문에 신경하고 혈관이 눌려있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MRI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진단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이제 진단법에 이어서 치료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비수술적 치료와 또 수술적 맞습니다. 치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차 신경통은 먼저 진짜 환자분들이라면 대전제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3차 신경통이 뇌 안에서 혈관에 눌렸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저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한번 정말 3차 신경통이 오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그냥 내가 몸조리를 한다, 뭘 먹는다 해서 병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굉장히 안 좋죠. 절망적이긴 한데 다행인 거는 3차 신경통 그렇게 아프다가도 이렇게 몇 년 가다 보면 어떤 환자분들 안 오세요.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나타나는 사람들 무통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몇 년 안 아픈 시기가 있고 다시 아파질 때도 있는데 무통기가 누구한테 오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경 흥분이 좀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데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은 죄송하지만 한번 생기면 평생 갑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점이고 무통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좋은 점인데 또 좋은 점은 3차 신경통은 다행히 약으로 90%는 잘 조절이 됩니다. 안 아프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약에 들으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약에 넣는 분들은 최대한 적정 용량으로 안 아플 정도로 생활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약을 잘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지럽거나 약이 안 듣기 시작하면 약을 올리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 치료가 필요한데요. 수술 치료도 3차 신경통이 참 재밌어요. 이게 치료법이 9가지가 있어요. 수술 치료가. 혈관에 눌려 있잖아요. 그거 수술해서 잘 분리되면 완치가 가능하세요. 90% 완치됩니다. 그런데 뇌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무서움이 있죠. 저는 뇌수술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젊은 분들, 60대, 65세, 70세 이전의 환자들은 약이 안 들으면 수술하시는 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80, 100살 보고 있는데 이 약을 40년씩, 50년씩 먹고 결국 70대 가서 안 듣기 시작하면 그때 수술하기 더 힘들고 더 괴롭죠. 그리고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원인을 풀어주고 약을 쓰는 게 훨씬 더 약도 적게 쓰고요. 그런데 뇌수술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뇌수술에 따른 위험성이 또 따릅니다. 1 내지 3%. 그럼 수술 안 하고 이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해서 대표적인 치료가 3가지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거 방사선 치료 있습니다. 요 신경이 눌려 있지만 요 신경 근처에 3차 신경에 맞지도 안 하고 고농도 방사선을 한번 쫙 쪼아주면요. 신경이 살짝 표현이 어렵지만 살짝 데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신경 흥분이 팍팍 스파크 튀던 게 줍니다. 그런 방법 방사선 치료가 있고요. 하나는 요 침으로 경피로
침을 넣어서 신경을 열을 가해서 응고시켜주는 고주파 응고술 또는 1mm짜리 침에 풍선을 달아가지고 풍선을 여기서 부풀려서 신경을 압박을 해주면요. 그것도 신경이 줄어요. 아픈 게. 그래서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경피적 방법, 방사선 치료, 고주파 응고술, 풍선 압박술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이지 않으세요. 실패율 높고요. 한번 실패하고 수술하기 싫으니까 또 해야 되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심한 경우는 한 2, 3년에 한 번씩 요걸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경피적 수술도 위험하세요. 부작용이 있고 방사선 합병증, 그 다음에 신경열로 응고시키는 합병증. 그래서 2번, 3번 하면 신경이 망가져요. 근데 신경이 망가지면 뇌신경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들하고 좀 잘 상의해서 어떤 게 이 사람한테 제일 편하고 좋을까를 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최선이고요. 약에 듣지 않는다 하면 젊으신 분들은 원인을 없애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와 또 수술적 치료의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치료도 중요한데요. 가능하다면 치료까지 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안호 선생님 제일 중요한 거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차 신경통은 예방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차 신경통은 나이가 50, 60, 70으로 갈수록 점점 늘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 신경이 혈관에 눌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혈관이 이렇게 신경에 눌렸는데도 좀 멀쩡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래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운에 좀 따릅니다. 근데 누가 여기 눌리는지 눌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방은 안 됩니다만은 혈압이나 고지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잘 조절하시면 빈도가 좀 줄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하이포인트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다면요? 예. 3차 신경통은 3차 신경이 혈관에 의해서 생기는 순간적인 유발통이세요. 이 3차 신경통은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3차 신경통은 90%가 약에 잘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안 아파질 수 있어요. 그런데 10%는 없어지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수년간 약을 쓰다 보면 언젠가 다시 아파지고 약에 듣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술 치료가 필요한데요. 술 치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서 환자들 증상이나 나이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골라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은 혈관이 신경을 누르는 병이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 단 위험하지 않게 잘 풀어주는 것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손병철 선생님을 모시고 3차 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